이태원에서 일어난 참사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원래 매운맛 컨셉은 반말이지만 이번 영상과 다음 영상에선 그러지 않을 예정입니다. 우리는 가끔 개인적인 또는 사회적인 재난을 겪습니다. 그럴 땐 당장 버텨내는 게 중요합니다만 자기 신체 건강, 정신 건강을 챙기는 것도 중요합니다. 상황을 버텨내기에 급급해서 정신 건강을 외면했다간 나중에 트라우마라는 후폭풍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크거든요. 이번 참사가 트라우마로 이어지지 않기 위한 대처 방법을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 무분별한 뉴스와 미디어 시청을 절제한다. 어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위기 상황 대처에 중요한 두 가지 예측 변수가 첫 번째, 위기 전에 자신의 삶이 얼마나 취약했는지, 두 번째, 위기 동안 얼마나 많은 뉴스를 소비했는가 였습니다. 실제 9.11 테러 이후 장기간 미디어 시청을 했던 대상은 2-3년 후 PTSD 및 신체 건강 문제가 더욱 잘 일어났고 주관적인 고통감 역시 높이 호소했다고 해요. 공포심을 자극하는 관심형 기사와 무분별한 가짜뉴스는 눈덩이와 같습니다. 팩트체크 없이 계속 몸덩이를 굴려 우리들의 정신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2. 자신의 감정을 정상으로 받아들인다. 지금은 개인적인 트라우마와 집단적인 트라우마가 동시에 일어나는 시기예요. 아무리 상황을 융통성 있게 받아들이는 사람이라도 한꺼번에 처리할 일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이럴 때 공포, 불안, 절망, 분노, 슬픔 등의 감정이 정상적임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3. 메신저를 신중하게 고른다. 2020년에 갈피는 신뢰할 수 있는 매체에 신뢰성 있는 정보를 얻기 위해 자신이 참조할 리더 그리고 소통 창구를 신중하게 고르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정부와 언론의 투명한 정보 공개, 객관적이고 정확한 해석과 전망이 매우 중요해요. 그걸 잘 해낼지는 앞으로 지켜봐야겠죠. 부디 잘 해내기를 바랍니다. 4. SNS 노출을 제한한다. 3,890명의 대학생을 상대로 실시한 연구에서 고립되어 있는 사람일수록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되는 소식을 필수적으로 찾아낸다는 것을 밝혀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속성과 가장 맞물리는 건 아무래도 SNS죠.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유사 언론이 담고 있는 내용은 접근은 쉽지만 비공식적이에요. 그리고 인터넷 알고리즘은 당신의 선호도에 따라서 한쪽에 치우친 뉴스를 제공을 하고요. 이게 편견을 증가시키고 괴담을 퍼뜨리는 창구가 되기도 합니다. 5. 생산적 활동을 하지 못함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매슬로우 박사는 욕구 위계 이론을 통해 인간의 욕구에도 단계가 있음을 설명을 했어요. 커다란 스트레스 상황에서 우리들 대부분은 일시적으로 피라미드의 아랫단계인 생존의 욕구, 안전의 욕구에 머무르게 됩니다. 기존에 가능했던 자아 실현, 생산적인 활동과 소속감 등은 세상이 안전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할 수 없는 게 당연해요. 물론 휴식이 경제적 타격과 연결이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부지런히 준비하고 어떻게든 일을 해야 해 라는 개인적인 또는 사회적인 압박이 있을 수 있지만요. 그럴 땐 스스로한테 이렇게 질문을 해보세요. 만약 전쟁 중에도 일반적인 생산 활동을 붙잡고 있다면 그게 과연 합리적인가? 그렇지 않다면 지금 당신은 잠시 쉬어야 되는 때라는 거예요. 6. 사실에 초점을 맞춘다. 변증법적 행동요법의 창시자인 마샤 라이난 박사에 따르면 우리 모두는 감정적 마음, 이성적 마음, 현명한 마음이라는 세 가지 마음 상태를 가지고 있어요. 위기의 시기에 감정적이 되는 건 당연한 일이지만 사실과 논리를 나열하여 의식적으로 이성적 마음을 유지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 희생자에 대한 조롱이나 비난 등 무질서한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죠. 7. 명상을 한다. 명상은 불안감 감소, 스트레스 감소, 주의력 상승, 우울증 감소, 정서적 안정감 증가라는 효과가 있습니다. 명상에 익숙한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원상복귀하는 시간이 빠르다는 연구 결과도 있으니 혹시 평소에 명상을 자주 했어서 그게 익숙한 분이라고 한다면 명상을 해보시는 것도 분명 도움이 될 겁니다. 8. 독성이 있는 사람을 제한한다. 나한테 악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 있죠. 지나치게 가십거리를 즐기는 사람, 거짓말을 일삼는 사람, 과도한 요구를 하는 사람,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인 사람의 행동은 나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게 돼요. 내 상황이 괜찮을 때는 친구, 가족, 동료들의 그런 독성을 어느 정도 견딜 수 있겠지만 재난 상황에서는 거리를 멀리 해야 합니다. 만약 가족 구성원 중 그런 사람이 있다, 직접 의사소통보단 문자, SNS 등을 이용하는 걸 고려해보세요. 나를 유지할 수 없을 때는 조금 더 당신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사람과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9. 자기관리에 집중한다. 일상이 무너져도 일관되게 자기관리를 하고 새로운 일상의 융통성을 갖도록 노력하세요. 보다 더 웃고
정서적 거리를 연결시키고 양질의 휴식, 충분한 수면 등을 취하는 게 좋습니다. 10. 나는 내성적인가 외향적인가 자신의 성향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사람마다 에너지를 충전하는 방식이 달라요. 내성적인 사람은 사회성을 발휘해야 하는 상황에서 맥이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종종 고독을 즐기며 에너지를 충전할 필요가 있어요. 반면 외향적인 사람은 사람들과의 활동에서 에너지를 얻고 보다 많은 사회활동을 즐기며 에너지를 얻습니다. 자신의 욕구를 확실히 알고 어떤 대처를 해야 할지 고민하는 건 내 삶에 적절한 대처를 하는데 큰 도움을 줄 겁니다. 재난이 발생하면 당장의 대처도 중요하지만 이후 정신건강을 돌보는 것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피해자가 많은 상황에선 특히 돌봄은 우리 서로가 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선 나 스스로에 대한 돌봄이 앞서 있어야겠죠. 이번 영상이 참사 피해자와 생존자, 유가족, 그 외 심적으로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거였다면 다음 영상은 이제 그 외 대중들에게 전달하는 메시지를 담아보려고 합니다. 마무리 멘트는 생략할게요. 반짝반짝할 나이에 떠나서 더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운 사고의 희생자들을 애도합니다. Sure, I'm young, but I can read through the lines. We don't need your sympathy, just a little empathy. I might